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며 살아왔고, 이제는 은퇴 후에 제가 뉴스를 보고 공부하며 알게 된 경제 지식들을 여러분께 아주 쉽게 들려드리고 있는 노후경제TV를 운영하는 김 박사입니다. 여러분, 최근 경제 뉴스 보면서 등골이 서늘하지 않으셨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AI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7조 원을 쏟아부었다느니,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지능을 대체하는 AGI 시대가 도래한다느니 하는 소식들 말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뉴스를 훑으면서 얘가 수십 년간 강단에서 설파했던 교육의 논리와 학문의 가치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구나 싶은 생각에 깊은 고뇌에 빠지곤 합니다. 제가 올해로 70입니다. 1980년대 초반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큰 강의실에서 칠판에 빼곡히 수식을 적고 제자들이 그것을 정성껏 받아 적으며 학문의 기초를 다지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고등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곧 사회적 권력이자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공부하며 마주하는 현실은 참으로 냉정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가치 있게 여겼던 그 지적, 노동의 단가가 인공지능 때문에 급격히 하락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계가 어떻게 인간의 고등 사고를 대신하겠어? 내 전문성을 따라올 순 없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진실은 다릅니다. 제가 매일 경제 뉴스의 행간을 읽으며 공부해보니 이건 단순히 편리한 도구가 나오는 기술적 진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 세대의 노후 자산을 결정짓는 경제 시스템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더라고요. 첫 번째로 제가 공부하며 가장 놀랐던 점은 지능의 가치가 무한히 수렴한다는 사실입니다. 뉴스에서 머스크가 7조 원을 투자한다는 건 지능을 공산품처럼 흔하게 찍어내겠다는 뜻입니다. 지능이 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서 얻었던 머리 쓰는 일의 보상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1982년에 서울 아파트 한 채가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교수 월급 꼬박꼬박 모으면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월급 400만 원 받는 젊은이가 집을 사려면 16년 넘게 숨만 쉬고 모아야 합니다. 여기에 지능 노동의 가치까지 떨어지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뉴스를 보니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전문직들도 AI일 뿐 출력물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강단을 떠나고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전문 지식 중에 AI가 대신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은 잠도 자지 않고 휴가도 가지 않으며 퇴직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결과물은 인간이 일주일 밤낮을 세워 분석한 보고서보다 더 정교할 때가 많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7조 원을 들여서라도 이런 지능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이것은 노동시장에서 인간 지능의 단가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지식을 전달하던 제 역할도 이제는 위태롭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더군요. 두 번째 진실은 전문직의 몰락입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의대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제가 공부해보니 실상은 달랐습니다. AI 관련 전문가들의 통찰을 보니 책임은 안 지면서 지식만 전달하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같은 직업들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고 합니다. 제 제자 중에도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한 명 있는데 요즘 고민이 아주 깊더라고요. 간단한 법률 서면 작성이나 판례 분석은 사람들이 이미 AI로 다 해오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수백만 원을 받았을 상담이 이제는 단돈 몇만 원 혹은 무료 AI 서비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장에서 직접 땀 흘리며 복잡한 기계를 수리하고 건물을 올리는 숙련된 기술자들은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AI가 정교한 손기술과 임기응변을 부리는 건 아주 먼 이야기거든요. 공부만 잘해서 전문직 간판 따면 평생 보장받는다는 학문적 신화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강조해온 전문 지식의 습득이 이제는 가장 위험한 투자가 되었습니다. 암기하고 분석하는 능력은 기계가 이미 인간을 압도했습니다. 의대나 로스쿨만 가면 장땡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이제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돛대와 같습니다. 오히려 기계가 따라할 수 없는 육체적 숙련도나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해결해주는 인간적인 능력이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일론 머스크의 7조 원짜리 거대한 설계입니다. 제가 머스크의 행보를 추적하며 공부해보니 이 사람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닙니다. 땅 위는 테슬라, 우주는 스페이스X, 통신은 스타링크, 인간의 뇌는 뉴럴링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교수가 설명하듯 이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초대형 기업 제국의 탄생입니다. 머스크가 반도체에 7조 원을 쏟아붓는 건 우리의 미래와 우리 삶의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시스템 안으로 귀속시키려는 거대한 판을 짜는 겁니다. 뉴스를 볼 때 머스크의 돌출 행동만 볼 게 아니라 그가 구축해나가는 이 거대한 독점의 구조적 위험성을 보셔야 합니다. 그는 지능이라는 인프라를 독점하려 합니다. 전 세계가 그의 스타링크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그의 칩을 뇌에 심어 정보를 주고받는다면 국가라는 개념은 무의미해질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틀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업이 국가의 권력을 대체하는 세상. 그 중심에 머스크의 7조 원짜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공부하며 소름 끼쳤던 개념은 기술 봉건주의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사라진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를 로마 시대의 빵과 서커스를 예로 듭니다. 노예가 노동을 대신하자 로마 시민은 할 일이 없어졌고 국가는 이들에게 공짜 빵과 검투사 경기를 제공하며 통제했습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기본소득이나 공짜 콘텐츠 서비스가 바로 현대판 빵과 서커스입니다. 국가가 주는 지원금으로 먹고 살며 하루 종일 가상 세계만 떠도는 삶. 이게 과연 우리가 물려주고 싶은 지성인의 미래일까요? AI가 시키는 대로만 사는 영원한 미성년자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면 AI가 당뇨 수치를 높이는 라면은 나쁘니 오이를 드세요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사소한 나의 선택권조차 가로막는다면 세상 사는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이대로 AI가 발전하고 에이지아가 나오는 그런 세상이 그리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겉보기에는 유토피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매일 재미있는 영상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주체성 상실이라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비합리적인 선택도 해보고 실패하면서 성장하는 인간의 본성이 거세되는 겁니다. 우리는 AI가 설계한 완벽하고 건강한 우리 안에 갇힌 존재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본의 독식입니다. 뉴스를 보면 왜 실물 경제는 힘든데 자본 시장만 뜨거울까요? 이제는 노동으로 부를 쌓는 게 아니라 AI 시스템을 소유한 자본이 모든 부를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가르쳤지만 이제는 성실하게 공부해서 취직해라라는 조언만으로는 제자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나를 지켜줄 것은 내가 소유한 자본 시스템, 즉 주식이나 실물 자산입니다. 제자들에게 전공 서적만 읽게 할 게 아니라 AI 시대에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자본을 확보하는 경제적 해안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교육이 신분 상승의 사다리였다면 이제는 자본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흔해질수록 자본의 희소성은 커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제 뉴스를 보며 단순히 주가 지수를 넘어서서 부의 이동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노동의 가치가 0으로 수렴하기 전에 나를 대신해 일해줄 자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지성인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공부하며 도달한 세 가지 생존 지침입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을 내 유능한 비서처럼 부리는 법을 익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지성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겁니다. 이제는 지식을 머리에 담아두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을 어디서 찾아내고 어떻게 인공지능에게 질문하여 최선의 답을 이끌어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챗GPT든
재미나이든 직접 써보면서 이 강력한 도구를 내 지식의 확장에 어떻게 쓸지 연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나만의 플랜 B를 짜는 겁니다. 대학 간판이나 학벌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인공지능이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통찰력,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신뢰 관계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교육의 정수인 인간적 고양과 철학적 사고는 기계가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기술이 지배할수록 우리는 더 인간다워져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대면, 소통, 깊이 있는 독서, 그리고 사색의 시간을 통해 나만의 주체성을 지키십시오. 세 번째는 자본을 모으는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인프라나 실물 자산에 조금씩이라도 투자하십시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나 대신 일해줄 자본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노동소득이 사라지는 시기를 대비해 나 대신 일해줄 자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내 배의 무게중심을 잡는 과정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뉴스를 공부해보니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돛대 하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건 AGI라는 거대한 함선입니다. 당장은 우리 캠퍼스 앞에 안 온 것 같지만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은 방심하지 않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했죠. 반면 무너진 사람들은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라며 방심하다가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오늘 제 공부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갈 것인가?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경제 뉴스의 행간을 읽어보고 내 자산의 미래를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그 작은 지적, 호기심과 실천이 위기에서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제 공부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경제 뉴스를 보며 같이 파헤쳐 보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열심히 연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